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2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촬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검사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녹음을 같이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제가 오니까 좀 컨디션 회복을 해서 오니까 또 김 박사가 또 오늘 또 통크를 냈네요. 그렇죠. 김 박사가 개인적으로 또 수술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좀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청장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스 하청공장 공장장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담배 끊으세요. 네, 담배 한 20-30년 전에 끊었는데. 근데 그 가래가 예. 아 목임에서 너무 네. 억울한 일이 많아서. 그렇죠,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별거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는 큰 일은 없지만 늘 계속 플랜다스기에는 바쁩니다. 지금.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잘 모이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매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좀, 그러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뭐 좀 매각을 보류하는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일부터 프란다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불을 원하는 이 특별 회원분들의 회비를 반환을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국유재산법에 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될 때 매각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조치로 인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 매각 자체를 제한을 해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매각을 보류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돈을 모아놓고 있는 걸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또 다시 또 우리가 모여야 될 상황이 되면 새로 모이실 분들은 모일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반환을 해주기로 했고 지금 공지에 올렸고요. 그 나머지 또 이걸 끝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 나중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대로 또 뜻을 받들어서 그냥 일단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하청공장 이 프란다스에게가 이제 잘 모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야겠다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처음에 이게 시작한 지 뭐 얼마 만에 확 모여가지고 살 수 있었잖아요. 3주 만에 150억이 다 모였었죠. 그때 됐어야 되는데 참 내가 진짜 방송에서 참 점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화하겠습니다만 그때 안 된 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고 이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을 계속 갖고만 있을 수 없어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만큼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청을 잘 안 하세요. 아이고 이건 또 뭐든 지금 아직 신청이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많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다음 날 막 더 넣으세요. 들어가고 있어요? 네. 느는 분도 있고 지금 나가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또 그 돈이 급한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현재로서는 지금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급한 분들은 아유 그래요 나 그때 뭐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다스 주식을 이제 플란다스의 계획가 매입한다고 다시 공지를 하면 나 그때 늦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환 반환 절차에 따라서 그게 아닌 분들은 저는 그게 언제가 됐든 또 무조건 믿고 맡길 테니 꼭 다스 주식 매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 언제든지 자유로우니까 또 저희 투명하니까. 예,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 주식을 사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아직도 여전히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명박의 그 단죄가 다 됐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1심밖에 안 나왔습니다. 1심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또 지금 그 말고도 자식한테로 승계한 그런 정황도 많이 보이고 또 이미 그 횡령했는 금액도 사실 주주가 아니면 횡령한 금액들을 회사로 반환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다 자기들 차명인들인데 이명박 씨 차명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다 밝혀가지고 끝까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구 끝까지라도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을 할 수 있을 날이 이제 계기가 되면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또 자금을 묶여 있는 분들이 생각하면 그때 와서 다시 모으기 위해서라도 뭐 내드리고 지금 다시 또 모을 기회가 되면 다시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이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이 플란다스의 개 쪽에서는 일부 관여가 또 돼 있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어떤 일이 또 얽혀져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플란다스 계가 왜 우병우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옆에 계시는 저 민 위원장 이 그 당사자가 됐던 사건이에요, 사실은. 제가 피해자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그랬었나요? 현대그룹 비선 실세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고발하고 진정 넣고 한 당사자고 제 사건을 반대편에서 몰래 변론해서 무혐의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번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사 결과를 한번 이 팩트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그 수사 그 내용을 보면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만 가서 살펴보면 가천대 길병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그 우병우한테 몰래 변론 대가로 3억 원을 줬다 이런 발표하고 그다음에 주건하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그 무마조로 1억 원을 우병우 전 변호사죠 한테 줬다. 그리고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씨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다뤘었죠. 우리가 다뤘던 사람인데 그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검찰 수사 무마용으로 6억 5천만 원을 수임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몰래 변론을 한 혐의로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분명히 매끄럽지 않게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사실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몰래 변론 사건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고위직 뭐 검찰 고위직으로 나왔던 우병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검찰 내에 있는 그 당시 수사 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의 친분이나 그 과거의 연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사건을 무혐의나 또는 불기소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발표를 보면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발려를 했고 수사 검사와는 전화 통화도 못했다. 경찰의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경찰 수사가 미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숨어 있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현안들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 안 된다. 요즘 또 말이 많은데. 수사권을 뭐 독립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많이 줘야 된다. 아니 검찰은 아직 경찰의 수준이 그까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고 지금 기싸움 내지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 프란다스의 개가 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요. 그 올해 한 6월경에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을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그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과거에 황두현의 비자금 관련된 사건들을 자료들을 전부 넘겨드렸습니다. 당시에 좀 사실은 그 경찰에게 이거 수사 잘 하실 수 있겠느냐 뭐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소정의 성과를 좀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 사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관 예우가 아니라 현관 예우가 된 거잖아요. 현직 그 검사들의 어쨌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혹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그 수사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경찰청에 넘긴 자료는 고소장하고 일부 증거 자료인 거고요. 실제로 청장님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은 당시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진했다. 이건 좀 약간은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서 수사를 더 하시겠다고 하면 그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자료 더 넘길 의사가 있죠. 자료가 또 아직 넘겨지지 않은 게 또 계속 있는 거예요? 많죠.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당신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겠다는 자세가 좋으면 또 우리에게 또 도움을 청하면 더 넘겨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또 그것도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면 우리도 굳이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경한 자세를 저희는 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강경한 자세라기보다는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이게 자기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뭐 경찰이 이거 뭐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뭐 고려하고 한다. 또 검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해서 뭐 영장을 반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이런 일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 이런 문제보다는 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들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단죄할 사람은 단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그런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을 이해에 지금 얽혀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 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청장님하고 그 경찰청에서 이 요청이 왔을 때 조금 고민을 했던 지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 10월경에 9월경인가 10월경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바로 직후에 제가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정을 넣었어요. 근데 저는 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그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배당을 했고 저기 이첩을 했고요.
반부패부에서 사실은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에 배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제가 그 진정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여태까지 참고인 조사 안 받. 참고인 뭐 제가 진정인이니까 진정인 조사를 받아야지. 진정인. 그런 적 없고요. 한 2, 3주 전인가 이 첨단범죄 수사 2부에 있다 이거 아마 형사부로 재배당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수사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지금 경찰청에서 이렇게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거죠. 뭐 독립권 좋다 이거에 다 좋은데 이거를 인해서 독립권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걸 떠나서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걸 저희는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진짜 뭐 독립권도 되고 정확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립군으로 들리니까 수사권 독립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제 배움이 짧고 혀가 짧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사권 독립 증권 가지고 저를 뒤끝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저희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과 이 자베즈 파트너스 등에 이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정치적 배경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저 기억이 나는데 이게 2달 더 됐죠. 한참 더울 때였던 초봄, 초여름. 네. 자 이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 사건의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그 우병우 씨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뭐 국정농단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뒷배경이 된 인물로 지금 다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는데 뭐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한다고 해서 법꾸라지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래도 다행히 전번에 구속은 되긴 됐지만 네. 제대로 된 내용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어서 또 뭐 다시 금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밝혀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추가로 또 기소가 되고 그러면 형량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오늘 한번 달아보는 것이 네. 좋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은 그 법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약자의 편에 서서 변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일에 법 공부할 걸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범죄를 빠져나가는 용도로 또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참 자제분이 있으실 텐데 네. 네. 떳떳한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디테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우리 윤 위원장이 한번 좀 본인 일이니까 한번 사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청장님 너무 나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일이니까. 이 황두현 씨가 누구냐를 좀 먼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요. 네. 현재 우리 SBS 네. 윤세영 전 SBS 회장의 첫째 사위입니다. 네. 현대그룹 현정훈 회장의 그림자 실세 또는 비선 실세로 불리고 경영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물론 현대그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때도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에 증인으로 그 당시 현대그룹의 임원 지금 현재 자베즈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입니다. 권모 씨라고 그분이 나오셔서 본인이 황두현에게 업무 보고했다. 뭐 그리고 그게 현정은 회장의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영에 개입한 거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중앙지검 3차장 검사도 이동열 3차장 검사께서 언론하고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분이 SBS의 사위라는 거 이런 거 정도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013년, 12년 이때 당시에 제가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진정도 놓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도 진정을 놓고 그다음에 고발도 하고 그래서 이게 금융조세조사부에서 3부에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하는 이유는 그동안은 금융조세조사 3부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네. 계약서를 공개하셨더라고요, 경찰에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금융조세조사 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무혐의할 경우에 얼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발한 거를 무혐의하겠다는 계약서가 나온 거죠. 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공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금융조세조사 3부가 했다고. 네, 그게 이제 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는 그런 부서인데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몰래 변론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방송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황두현이라는 비선 실세가 현대그룹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 이게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베즈 파트너스는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친인척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금융권에서도 각종 그 특혜 의혹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단순한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베즈 파트너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제가 하여튼 근데 이 가족관계 설명은 청장님이 잘하시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대유그룹. 네. 대유그룹 우리가 지금 다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이해하자면 다스가 시트 만드는 회사죠. 네. 현대자동차에. 그렇죠. 대유그룹은 기아자동차의 시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대유그룹의 조카입니다. 이 대유그룹의 박영우 회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들이 황두현과 그 다음에 현대그룹과 함께 했던 그런 범죄 활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몰래 변론으로 이렇게 무혐의한 것이 아니라 혹여 이건 권력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가족관계는 우리 청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박신철이 누군지 가계도를 한번 또 그려주시죠. 예. 네, 뭐 가계도를 펼쳐보고 지금 우리가 조직적으로 전부 그 가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또 일을 벌려왔는지 네.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분들이 누구 하면은 박근혜 씨의 그 조카 사위, 그러니까 이복 언니가 있잖아요. 박근혜 씨의 이복 언니 박재옥 씨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의 딸이 있는데 그분의 딸의 남편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 대유그룹 회장 박영우의 친형인 박영호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베즈를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주에 다스가 있다면 강주에 대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 대유그룹이 그 시트 만드는 회사가 이명박 다스가 그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성장하듯이 네. 대유도 그런 과정을 겪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스 공장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어디도 이것도 다루질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언론이 들여다봐야 될 내용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다음에 뭐 추정 60분, 네. 뭐 PD 수첩 이런 네. 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시사 고발 프로그램 많은데 왜 한 번도 안 다뤘는지 모르겠네. SBS는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차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언론도 이래서 못 다루고 저래서 못 다루고 이게 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그 사주들이나 이런 게 관련된다고 안 다룬다면 그게 언론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에도 계속 저는 KBS나 MBC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 바뀌었잖아요. 정상화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서서 좀 다루면 우리가 충분히 자료도 드리고 그 방송에 협조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이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의 사건에 이 몰래 변론의 특징, 이유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겠느냐고 의심을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는 황두현의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한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그룹의 황두현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탄탄대로로 가는 지름길이었군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가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가서는 그냥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저 제보도 받은 것도 있고 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기 방송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럼 이름만 제가 거론해드리고 누가 변론했다는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 제 첫 번째 민정수석이 곽상도 지금 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두 번째가 법무법인 광장의 홍경식 대표 변호사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 김영환 민정수석.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우병우 민정수석. 그 뒤에 분들은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네 분 중에 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두현의 비자금 사건은 우병우가 몰래 변론을 했다고만 경찰이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도 좀 시각을 바꿔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만 해가지고 덮은 사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몰래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좀 경찰의 수사도 좀 확대되고 시각도 좀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예. 그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이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이제 지금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사건은 단순히 황두현 사건을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정수석들이 관련된 그 사건이고 그 권력형 비리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당시 그 황두현과 그 자베즈 파트너스 그 PF 사모펀드 사건을 박근혜 정부 그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력형 사건으로 다뤄줘야 되는 사건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경찰 측면에서 보면 이 황두현 사건이 지금까지 조사도 안 되고 아까 그 고발까지 하고 민정수석실에다가 진정도 넣고 했는데 이게 안 다뤄졌잖아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수사검사들이 이걸 축소를 했는지, 사건 청탁은 있었는지, 지금 그게 지금 검찰선에서 막혀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그 설명이었는데, 검찰이 왜 이거를 그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안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 상선의 파산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었잖아요. 이 황두현 사건이. 그런데 이걸 은폐하도록 누가 지시를 했냐? 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한진그룹의 그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은 오히려 훨씬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회사를 지금 작살이 났고 그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이보다 훨씬 못한 현대 상선을 그 유지를 했고, 지금도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을 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이유까지 이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 있거든요. 사건의 진실이.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수사를 안 하면은 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현대 상선이 파산을 면하게 되는 과정에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현대 상선은 끝까지 살려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도 그래요. 지금 새로 바뀐 정부도 그때 그 사람들을 그대로 아직도 두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짱짱이 대표이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짱짱이들 다. 예.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룰 건데요. 지금 황두현의 이 비자금 조성 사건이 사실은 현대상선의 파산 위기와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쉰들러라고 지금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1위인 엘리베이터 업체인데 여기가
ISD 소송을 제기했어요. ISD 소송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 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쉰들러가 ISD 소송을 제기했어요. 현대그룹 경영 그거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등등이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손해를 주게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 황두현의 이런 경영 비리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잘못하면 국가가 손해까지 지금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문건을 지금 영문 문건을 구했잖아요. 써있네요. 저희는 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의혹을 밝히는 건 다 좋은데요.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민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좀 뭐가 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정도는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두 기관 경찰과 검찰이 기싸움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 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좀 나라 망신이고, 이게 그냥 덮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 네, 그냥 이것은 조금 좀 참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감정이 좀 웃겨가지고, 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걸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 몇몇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네, 이민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현재 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당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의 성공에는 현직 검사에 대한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몰래 변론의 본질은 현관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좀 살펴주시고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아주 경찰 수사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실 거예요. 예. 지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은 아까 그 경찰에서 공개한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융조세 조사 3부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뭐 제가 실명 거론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찾아 놓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청장님이 역시 세무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세무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어쨌든 전반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 해결책이 뭔지 아마 중요한 걸 찾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지금 우리 검찰에다가 이제 그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직접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대로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직접 이렇게 수사하기 어려울 부분도 있고 또 시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시간이 좀 흘렀다. 공소시효. 예, 공소시효가 있고 이제 검찰의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어떻게 보느냐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여부에 따라 가지고는 또 시효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만약에 그 현대그룹 비선실세 황두현 사건을 그 수사검사들이 청탁을 받고 축소를 했다면은 이게 직무유기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이제 5년으로 금년 12월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5분 12월까지 안 되면 이제 시효가 끝나고 사건을 못 하게 되는 그렇네요. 사건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미제 사건 전담팀처럼 이거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2월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한데 다행히도 이 당시 그 현대그룹 황두현 비자금 조성 사건은 고발자 또는 제보자가 조세 포탈을 포함해서 진정을 제기했거든요. 그 조세 포탈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세 포탈로 인해서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특수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어요. 직무유기도 아주 특수로 했다. 특수직무유기, 특별히 이 조세와 관련해서는 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도록 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예 그 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던 것을
이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공소시효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단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주고 지금까지 은폐해가 왔는데 기여했다면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막상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서 하니까 또 압수수색도 안 된다고 하고 물론 자기들 식구니까 바로 뭐 잡아가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것도 또 경찰에다가. 근데 그렇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였으면 그런 짓을 하질 않겠죠. 그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참 이분들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니까 위에서 상사가 네. 자기 인사권이나 자기 앞으로 진로를 다 결정할 만한 사람들이 위에서 지시를 하면 갈등은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감안해 주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게 무슨 죄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참나. 근데 이 법을 다루고 이런 걸 단죄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그 마지막 보루가 검사와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에 대해서 믿는데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걸 덮어주고 하는데 앞장섰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조세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공소시효가 우리도 플랜다스 얘기가 그래도 조세 쪽으로는 청장님 때문에 아주 그럼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네. 예. 저는 청장님을 알게 된 후로 예. 세금 진짜 한 푼도 예. 네, 뭐 감세, 예. 네, 뭐 절세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네, 착실하게. 저 아마 내년쯤에는 국세청에서 아마 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모범 납세자로. 그럴 수도 있죠. 그 기준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게 있나요? 뭐 절차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예. 청장님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추천은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요? 세무서장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절차와 관련해서 모범 납세자가 되면은 받는 어떤 특정과 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범 납세자가 되는지는 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는 제 책에 네.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할 말 있으시면 그거죠. 플란다스의 개는 다스 주식만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다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만 네. 여기 다른 일들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저희가 이제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좀 자료 넘겨드리고 수사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한 첫 번째 사례인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 갖고 있는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문제 해결하는데 다 쓸 테니까 그 우리 회원님들 또 저희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을 저희 더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혹시 힘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뭐였죠? 또 탈세 뭐 이런 거 난 알고 있다. 근데 이거 내 그냥 일개 직원으로서 이거 양심선언 하자니 내가 다른 직장은 못 갈 것 같고 여기 제보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면 익명으로 그럼요. 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제보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지금 곧 눈앞에 두고 그것도 우리가 탈세 제보를 통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아마 탈세 제보로 지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제보해서 그 확정되면 그 보상금 또 받지 않나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보다. 네. 그러면 보상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 고기 한번 먹는 거. 다스사한테 써야죠. 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고기는 우리끼리 그냥 십시일반 모아서 사비 털어서 먹는 걸로. 네. 아무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 청장님하고 민희 회장님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이렇게 지갑에서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아니 뭐 진짜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비를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밝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웅 그 선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저야 뭐 와서 이렇게 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잖아요. 네. 아무쪼록 그 저희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제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롯데자이언츠란 팀이 있는데 그 프로야구단 이번에 결국 이제 5위 안에는 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 기적같이 진짜 굉장히 막 연승을 달리고 해갖고 거의 5위까지 갈 뻔했거든요. 근데 관중석을 이렇게 딱 비쳤는데 팬도 선수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가보자. 라니 프랭카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